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종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마지막 패턴, 자, 첫 문장을 시작하는 패턴 세 번째,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행동이나 상태, 이런 문장에 대해서 했어요. 행동이나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어떤 식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도 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턴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니 이것은 두 대상의 공통점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두 대상의 차이점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겠죠. 자, 우리 그 시작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나타내주는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 Cats and dogs. 그러면 cat과 dog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시작하는 패턴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A와 B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공통점 make great pet는 타동사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를 자동사 보호라고 해서 great pet가 된 거예요. 이유가 얘고. 자, 재밌는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인과관계로 돼 있든 뭐가 됐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고양이와 개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충성심과 이런 컴패니언십, 친구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엄청 좋은 아주 반려동물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보스가 들어간 얘는 애플과 오렌지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쵸? 물론 뭐 그런 게 없어도 A and B는 이거다라고 되면은 A와 B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급 비교 형태도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노, not, 비교급, than, A 이런 식의 형태도 얘랑 얘의 공통점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글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얘기를 하고 좀 볼게요. 자, A와 B의 공통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A와 B의 공통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중간 논리가 보통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그렇다라는 논리가 중간 논리로 등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 아, 이거 그냥 중간 논리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 글의 주제가 A와 B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것 같은 애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나올 때가 있냐면 결과의 결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르게도 있지만 일단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자,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다가 A의 특징, B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중간 논리를 보여주고 그 중간 논리를 계속 보여주다가 벗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이때부터는 차이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 차이점이 돼버리는 순간 뭐 그런 논리 반박이고 뭐고 무의미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공통점일 때는 벗 나오면 차이점, 차이점일 때는 벗 나오면 공통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결과의 결과는 뭐냐? 결과의 결과는 원인 자리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결과 자리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공통점들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면 돼요. 이러면 여기가 결과의 결과가 되는 거고 A라고 하니까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원리로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로. 자, A와 B의 차이점이 나와요. 이거 차이점이네. 그러면 중간 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의 특징, but B의 특징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중간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논리가 전개가 되다가 but이 등장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A와 B의 공통점이 나오겠죠. 차이점 but 공통점이니까 이때는 주제가 이렇게 되겠고, 자,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생기는 결과 C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결과의 결과예요. 결국 공통점 차이점으로 시작하는 글도 앞에 공통점들을 한데 묶어서 말하고 싶은 결과를 뒤쪽에다가 주는지 안 주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런 게 이제 글의 구성 원리와 패턴이 되는 거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 뒤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그러면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의 문장인 여기서 로열티와 컴패니언십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둘이 좋은 반려동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고양이의 특징,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특징 이렇게 되는 순간 이런 게 중간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는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아직도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주제가 바뀐 게 없어요. 보세요. 애플과 오렌지는 둘 다 얘가 풍부하다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애플 얘기가 돼 있고 오렌지 얘기가 돼 있죠. 이러면 이거 다 중간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얘네가 뭘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다 중간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에펠타워랑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라는 것은 아이코니컬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에펠타워랑 자유의 여신상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에펠탑의 특징을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 여기는 전부 다 중간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논리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의 결과가 된다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중간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뭐죠? 둘의 공통점이고 비코즈 오브죠. 그럼 둘의 공통점 때문에 생기는 결과죠. 그럼 이제부터는 요 결과를 보면 돼요. 둘 다 바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적인 지원을 주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주인한테 힘이 돼주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됐죠? 이렇게 되면 이 글의 주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유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결과의 결과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여기까지가 중간 논리, as a result 이런 거 보이시죠? 역시 이런 거 나오면 결과의 결과 포인트가 되는 거고. 됐죠? 자, 여기 보세요. 둘의 공통점이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어서 이 둘 다를 너의 식단에 넣는 거죠. 이 둘 다 과일을 당신의 식단에 넣게 되면 당신은 더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이 글의 주제는 지금부터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이 글의 주제예요. 결과의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에펠탑이랑 그다음에 자유여신상 여기까지가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뭐가 되냐면 결과의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됐죠? 결과의 결과가 된다는 건 둘 다 바로 이 카운틀리스한 비지터들을 매년 끌어들이고 나라의 어떤 그 관광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에펠탑이랑 자유의 여신상 둘 다 얘네들이 왜 관광지 관광객들에게 인기인가? 이런 식의 것들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에펠탑이랑 그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둘 다 어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됐죠? 또는 에펠탑과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가 하는 역할 이런 얘기들이 결과의 결과가 돼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의 결과가 나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잘 봐두세요. 자, 둘 다의 공통점 여기까지가 중간 논리, 여기 여기부터 차이점.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의 주제는 더 안 봐도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점이 주제거나. 어쨌든 뒤쪽에 나오는 그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걸 테니까. 됐죠? 고양이들은 독립적이고 관심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는 관심의 정도에선 차이가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애플과 오렌지, 애플 얘기, 오렌지 얘기. 여기 법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애플과 오렌지의 차이점이 되겠죠? 이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고 글을 대하면 되게 글이 쉬워져요.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 여기까지. 여기 법부터 둘의 차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Y를 기준으로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통점이 나오다가 반박이 나오면 차이점이 된다라는 거. 이런 구성에 대해서 봤고요. 자, 차이점을 나타내는 문장을 가볼게요. 그럼 이번엔 차이점을 나타내 줄 때는 뭐 예를 들어 다르다,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죠? 아니면 비교급으로 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르다라고 써 있는 예를 보면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이겠죠? 아마도 다음 문장의 중간 논리는 여름은 어떻고 겨울은 어떻다. 이렇게 중간 논리로 보여줄 거고, 그러다 그 다음에 그러한 차이들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가 결과의 결과고, 그러다가 벗이 나오면 거기부터 또 공통점이 되고, 커피 앤 티가 디스팅트 하다가 되는 순간 차이점이 되는 거고, 온라인 러닝과 클래스룸 러닝은 very 하다가 되는 순간 차이점이 되는 거고, 그래.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의 뒤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 차이점에 대한 있는지가 나오고 얘가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머랑 윈터의 차이점. 서머는 이렇고 윈터는 이렇다. 여기까지 주제는 서머와 윈터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예요. 커피 앤 티는 이렇다. 커피는 이렇고 티는 이렇다. 커피와 티의 여전히 차이점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중간 논리가 됩니다. 온라인 러닝과 클래스룸 러닝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 온라인 러닝, 클래스룸 러닝 이 둘의 차이점까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 논리로 제시가 되는 이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까지는 주제가 바뀌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건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올 때예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이렇게 끝까지 나오고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됐죠? 됐죠? 요런 게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바뀌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어리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것들이 이 글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관광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날씨죠. 그 계절이죠. 이런 게 되는 거고 계절의 차이가 투어리즘에 주는 영향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결과의 결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둘의 차이점에 대한 중간 논리, 그러한 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글은 커피랑 티랑 쓰임이 다르죠? 쓰임이 다르죠? 이제 여기까지만 주제를 물어보면 그냥 커피와 티의 차이가 주제인데 이거 가지고 주제를 물어보면 그냥 차이가 아니라 커피와 티의 역할의 차이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거는 커피의 특징과 티의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커피의 역할은 얘고 티가 해주는 역할은 얘고 걔네가 해주는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걔네가 가진 특성을 가지고 그냥 다르다를 보여주는 게 아닌 걔네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내고 나서 중간 돌리고 얘부터 결과의 결과예요. 결과의 결과가 들어가는 대절이죠. 마찬가지로 온라인 러닝과 클래스룸 러닝이라는 것이 하는 온라인 러닝과 클래스룸 러닝의 역할 차이예요. 이 결과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 온라인 러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랑 클래스룸 러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단순히 온라인과 클래스룸의 차이에 관한 얘기랑 그것들이 하는 역할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결과의 결과가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차이점들을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차이점에 대한 설명 뒤에 반박이 오면요. 두 대상의 공통점이 돼요. 그래서 차이점 벗 공통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둘의 차이점에 대한 중간 논리. 여기 나오는 법부터 지금부터 이 글의 주제는 여름과 겨울의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과 공통점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벗을 본 순간 아, 커피랑 티에 공통점이 나오네. 됐죠? 여기까지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간 논리로 가다가 벗이 등장하는 순간 아, 온라인과 클래스룸에 공통점이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나오다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까지 보여주는 게 중간 논리. 그 중간 논리로 나올 때까지는 그냥 A와 B의 차이가 주제. 그러다가 그러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면 걔가 주제. 그러다가 벗이 나오면 A와 B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읽어내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봤어요. 사실 쉬운 문장들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뭐 봐야 될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요 패턴을 기준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이상으로 저는 어떤 영상을 업로드할 거냐면 지금 알려드린 요 방법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한 번씩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제가 올려주는 것마다 한번 보시면서 아,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고 실제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준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네 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